한 시대의 상징 같은 비행기였다고. The Incredibles. There was something magical about it. 어느 기종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다. 저희 비행생활 27년 중에 20년 정도를 747과 함께 비행을 했고요. 매그넘버까지 외울 정도로 한 대 한 대가 되게 각별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 하면은 자연스럽게 747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미와 이 거대함이 정말 여왕으로서 표현할 만큼 완벽하다. 한 시대를 사로잡았던 위대한 비상. 우리가 만날 또 하나의 전설. 나는 하늘의 여왕 747이다. (365일)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화물터미널은 항공 물류의 심장이다. 항공 화물은 신선하고 시급하고 고가의 화물들. 탑재관리사의 진두지휘 아래 빈틈없는 비행 준비가 이뤄진다. 출근을 해서는 그날 저희 플라이트에 배정된 화물들 리스트를 점검을 하고요. 서류 점검도 하고 적재 담당 관리사님들과 탑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탑재되는 중간중간 탑재 화물들을 점검을 하고 중간 경유지 그리고 도착지 화물들에서 분리를 해서 플래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톤에 이르는 화물은 기체와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다. 오늘 이거 지금 메인 덱에 리튬 배터리 탑재 안 되게 잘 주의를 해주실 것 같고요. 오늘 드라이 아이스 탑재량이 많으니까 드라이 아이스는 다 메인 덱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로우 덱에 지금 탑재 예정할 계획이니까 컨테이너에 좀 작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체의 구조와 무게 중심, 그리고 화물의 성격에 따라 적재 위치가 결정된다. 부피가 크거나 높이와 길이가 긴 대형 화물이 탑재되는 메인 데크. 기체 하부의 로어 데크엔 배터리와 같은 위험물이나 온도에 민감한 화물을 싣는데 전방에는 보온이 필요한 화물을, 후방에는 보냉 화물을 배치한다. 그리고 기체 정면, 조종석 바로 아래에 위치한 비장의 노즈도어는 오직 747에서만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747은 2층에 어퍼덱이 있고 그리고 노즈도어를 오픈을 할 수가 있어서 대형, 긴 화물을 탑재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 IT 제품, 항공기 엔진까지 성격도 모양도 제각각인 화물들이 747에 실려 전 세계를 누빈다. 오랜 시간 세계 항공사의 역사를 함께한 모델입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쌓인 항공기로서 지금 다른 비행기들과 비교했을 때 올드카처럼 주는 매력이 있는데요. 747은 투박함이 좀 있는데 그만큼 좀 튼튼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공 화물 운송의 새로운 판도를 개척한 747. 그 거대한 기체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미국 시애틀로 떠나보자. 사시사철 우거진 녹음으로 에메랄드 시티라 불리는 미국 시애틀. 이곳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제트시티다. (1960년대) 당시 사람들은 어디로든 떠날 준비가 돼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더 크고 더 효율적인 비행기가 필요했던 항공사. 그 제안을 제조사가 수락하면서 747의 역사가 시작됐다. Well, the 747 began development in the mid-1960s. 707s were flying, 727s, 37s, but the demand for a larger aircraft. So to make an airliner go from 200 or so passengers to 400 passengers was like a dream. 당시 표준 대형기의 2배 크기에 달했던 747. 6층 건물에 맞먹는 기체를 제작하기 위한 건물부터 새로 지어야 했다. 하지만 모두가 품은 의문 한 가지. 747을 만드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So many things had to go into it that were the first time. And it all had to be don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t took 34 months of development for this airplane, which is staggering these days. It seems unbelievable.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the people that worked on it, the workforce at Boeing at the time, were called the Incredibles, because they made it happen.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 하지만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747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September 30th, 1968. The first giant 747 is presented to the world. 조종석을 2층으로 올린 독특한 외형. 오늘날 대형기의 표준이 된 이중 통로. 747의 혁신은 공학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빛을 발했다. 무엇보다 747은 비행의 경험을 대중의 일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And it changed air travel, commercial air travel, from something that was primarily something that business people, maybe upper class people could afford. When the 747 entered service, it really changed the global patterns of air travel at the time. Now you've got an aircraft that has transoceanic range. It could fly literally anywhere in the world nonstop and carry 400 people doing it. The 747 was kind of a levelizer around the world that allowed everybody to start traveling that they couldn't before. 하늘을 나는 도시. 747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쏟아낸 감탄은 과장이 아니었다. I remember the first time I saw one, I couldn't believe it. It was coming in for a landing, and I thought, how can something this big fly so slowly? It seemed to be just almost hovering in the air. There was something magical about it. When I finally did take a 747 flight, you know, it felt like I'd really accomplished something. You know, it was a bit of a dream come true. 747에 담긴 파격과 혁신. 지난 50여 년간 747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산된 상업 제트기 중 하나이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민항기로 기록됐다.
비행 2시간 전 조종사들의 비행 브리핑이 시작된다. 오늘 비엔나까지 가는 편 이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상부터 확인하면 인천공항은 지금 055010 캐보케이 19도의 원제로 22 날씨 좋고요. 비엔나는 현재 베리오 포나트 그리고 나인그룹 뷰 3400 14도의 원제로 23 노스기 체인지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여기 북경 지역에서 약간의 터뷸런스가 예상이 됩니다. 16,000에서 4만까지 마드리드 시비어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부프타까지 클리어의 터뷸런스가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잔잔하게 스무스한 플라이트가 예상이 되고요. 비행 전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총 비행 시간 28,000시간이 넘는 노련한 조종사들에게도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여권이다. 네, 여권 그리고 만료일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비행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경유. 목적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인천까지 25시간에 걸친 비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베테랑 기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 역사에도 747은 각별한 기종이다. (1969년) 첫 비행을 거쳐 1970년 정식 운항을 시작한 747. 그로부터 3년 뒤 우리나라 민간 항공사가 747의 첫 운항을 시작하게 된다. 747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항공시장은 중형기 위주로 움직이던 말 그대로 좀 작은 무대였어요. 그 당시 장거리 운항은 몇몇 선진국만 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 같은 영역이었죠. 그런데 747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 거대한 비행기가 우리 하늘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세계와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장거리 항공사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747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국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747로 가능해진 장거리 운항은 항로, 기상 분석, 정비 기술, 공항에 이르기까지 항공산업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그 당시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품목이 텔레비전,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보내야 이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데 그러한 물량의 대부분이 다 이 747을 타고 미주랑 유럽으로 날아갔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경쟁력이었고 747은 그 시간의 벽을 그냥 한 번에 뛰어넘게 해준 비행기였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항공 화물. 747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전 세계에 전파한 1등 공신이었다. 장거리 운항 기술, 정비 역량, 허브 전략 같은 것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 그 시절 747이 만들어 놓은 기반입니다. 우리 항공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준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 이 시작점이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대한민국의 수출과 물류,
그리고 항공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 그 747이 지금 이 시각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라운드 레디 됐고요. 자, 준비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라운드 레디, V 레디. 자, 이렇게 푸시백 해주십시오. 991 heavy, has a pushback engine start, stand 616. Pushback engine start to approve, Korea 5901. 네, 푸시백 스타트 프루. Start sequence 4, 3, 2, 1. Start for entry. All packs on. 시동 잘 돌렸습니다. 크리에이터 디스플레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파킹 브레이크. 릴리스. 클래식 택시. Clear for takeoff, runway 15 right to 591. 네, 0708, clear for takeoff on A15 right. Stabilized. Over. Thrust and press. Thrust there. 65 knots. Hold, check. 8 knots, check. V1. Rotate. Gear up. Yep. 11. Check. 김해 국제공항 항공기 정비센터. 하늘을 주름잡던 거대한 항공기가 이곳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비행을 마친 항공기를 구석구석 점검해 다시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곳이 이곳 중정비센터다. 저희 중정비센터는 종합병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 시스템, 항공기 기체, 항공기 전기 전자, 항공기 구조물, 그리고 객실 내 점검 항목들, 그렇게 다 부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특히 중정비센터에 입고하면은 이 모든 부서가 같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정비를 하고. 일정 시간을 비행한 항공기는 반드시 정밀 점검을 거쳐야 한다. 짧게는 수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이다. 중정비와 별도로 단 한 차례라도 비행을 마친 기체는 반드시 운항 정비를 마쳐야 한다. 비행을 위한 가장 최적의 상태, 가장 안전한 컨디션을 확보한 뒤에야 항공기는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다. 금일 760 항공기는 처음으로 항공기에 연료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료가 보급되고 나서 항공기의 엔진 모터링 체크를 진행을 할 건데요. 반드시 엔진 장착 부위들, 지금 작업한 에리아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예정된 엔진 점검을 위해선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연료부터 공급해야 한다. 와퍼만 25,000치. 넘버 보고. 네, 넘버 보고. 네 개의 엔진을 가진 747.
거대한 팬이 돌아가며 맹렬한 바람을 내뿜는다. 정비사들은 엔진의 사소한 반응까지도 온몸으로 감지해낸다. 네, 넘버 4 기사합니다. 오케이, 넘버 4. 엔진의 상태부터 기체의 미세한 균열, 항공기 블랙박스 점검에 이르기까지 점검 항목만 수백여 가지. 기체 하나를 완전히 점검하는 데만 꼬박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항공사들은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내 와이파이 설치를 위해선 단단히 고정돼 있는 좌석부터 머리 위 선반까지 모두 걷어내야 한다. 기내를 해체하는 수준의 막대한 공정이다.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 설치 작업. 안테나는 항공기 동체 외부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다. 와이파이 안테나 장착하시는데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뉴얼 준수하셔가지고. 여기 와셔들은 다 33이 들어가가지고 볼트만 찾으면 돼요. 요거요. TX RX 케이블 고정하는 홀더 고정하는 볼트. 새로운 장치를 이식하는 작업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설치된 안테나는 이륙 후 10,000피트, 약 3,000m 고도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상의 고속도로처럼 하늘에도 항공로가 있다. 그 길을 따라 밤하늘의 대기를 가르는 747. 하늘을 수놓는 별빛들의 향연은 오직 이 고도에서만 허락된 고요하고도 경이로운 순간을 선물한다. 그 시각 항공사의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고 결정하는 종합통제센터. 전 세계 하늘을 누비는 자사 항공기들의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곳이다. 조종과 정비, 기상과 급유, 화물과 운항 일정까지 전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이곳에 상주하며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인다. 특히 조종사와 함께 비행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기의 출발 여부를 책임지는 운항 관리사는 지상의 조종사로 불린다.
운항관리사가 하는 일은 크게 비행 계획과 감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행 계획이라고 하면 항공기가 그날 상층풍, 그러니까 하늘에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상층풍 등 여러 기상 조건들을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항로로 운항할 수 있도록 최적 항로를 구성을 하고 또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을 하고 또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중량으로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가장 최적의 비행 계획을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운항관리사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기체의 성능을 최종 점검하고 승객과 화물의 중량에 맞춘 정밀한 연료량을 계산하며 하늘 위 최적의 항로를 설계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읽고 돌발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바람도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설이 온다면 바람도 약하기 때문에 적설이 됩니다. 엔진이 2개 있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하나가 고장났을 때 나머지 하나로 60분 안에 공항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내릴 수 있는 공항이. 근데 747처럼 엔진이 4개 있는 항공기는 90분 내에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있으면은 운항을 할 수 있고 그 90분이 굉장히 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웬만하면 그 공항이 항상 있기 때문에 날씨는 항공기 운항의 가장 큰 변수다. 최근의 기후 변화는 예측 범위를 뛰어넘어 매 순간을 긴장하게 한다. 이거는 모더레이트 강도, 중강도 정도의 3만 피트에서 3만 8천 피트 정도 사이에 모더레이트 중강도 터뷸런스가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난기류 구역이고요. 바깥쪽이 모더레이트, 중강도의 난기류 구역이고 가운데 이쪽이 시비어 터뷸런스라고 해서 강강도의 난기류가 예상된 지역입니다. 난기류는 대기 중에 굉장히 급격하게 기류가 변하는 현상을 일컫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대기 중에 어떤 특정한 고도에서의 기류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그리고 그 바로 위쪽이나 아래쪽에는 기류가 약하게 흐를 경우 실제 그 기류가 굉장히 강하게 흐르는 지역의 바로 위쪽과 아래쪽 사이에서는 소위 말해서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소용돌이가 발생할 때 비행기가 그 지역을 들어가게 되게 되면 난기류에 의해서 비행기가 급격하게 흔들리게 되고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이제 난기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속력과 바람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난기류는 기체를 거칠게 뒤흔드는 이른바 터뷸런스를 발생시킨다. 구름 한 점 없는 상공에서 마주치는 청천난류. 험준한 산맥 위를 흐르는 산악파 난류. 뜨거운 대기가 솟구치며 생겨나는 대류성 난류. 이 보이지 않는 난기류들은 비행을 예기치 못한 순간으로 몰아넣는 복병이다. 실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청천난류, 대류난류, 산악파 난류 이 세 가지 종류들의 난기류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된다고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미주로 운항하는 그런 어떤 항공 노선과 일치하고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청천난류를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동남아 지역 쪽은 이제 위도가 낮고 저위도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하는 대류들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실제 대기가 온도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점차 증대되기 때문에 더 강한 대류운이 발생될 수 있고요. 예상할 수 없는 기상 상황이 잦아지면서 난기류 알고리즘을 개발한 대학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지속적인 교신을 주고받는다. 네, 5901 인천 디스패치입니다. 네, OCC 코리니어 5901. 네, 말씀하십시오. 현재 운항 중이신 투르크메니스탄 공영 내에 난기류 정보가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탑앞, 탱고 알파 브라보, 알파 브라보, 탑앞까지 3만 피트 이하의 모더레이트 이상 터뷸런스 정보가 있으니 현재 운항 중이신 3만 2천 피트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타마, 그러니까 탱고 알파 브라보 6까지 플라이 레벨 300 이하의 터뷸런스 인포메이션 확인했고요. 현재 고도 32,000이니까 현재 고도 유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기장님 안전하게 운항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항공기를 책임지는 조종사들은 하늘 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악조건을 가정한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진행한다. 특정 속도를 맞추고 흔들리지 않은 구간으로 회피를 하고요. 승객과 승무원들을 착석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을 지나갈 때는 기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터뷸런스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웨더 레이더를 통해서 미리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구름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조종사들은 최고의 기량을 증명해내야 한다. 이 훈련은 비행 경력과 상관없이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매년 3차례 진행되고 그 결과는 냉정한 심사로 이어진다. 실제 비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엔진 고장이나 기체 이상 같은 경우에 조종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비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터뷸런스나 이런 기상 상황, 시각 참조물 같은 그런 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11시간. 경유지 비엔나 착륙을 위한 하강 시작 사인을 울리고 곧바로 착륙 절차에 돌입한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화물 터미널. 착륙과 동시에 곧바로 화물 하역이 시작된다. 이곳 비엔나 공항은 유럽 의약품 물류의 허브라 불린다.
민감한 의약품 화물 운송이 집중되는 만큼 운송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은 필수다. 비엔나가 최종 목적지인 화물 하역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체 없이 제2륙 준비에 돌입한다. 잠시 후 747이 다시 구름 위 비행을 이어간다. 네 명의 승무원이 교대로 조종관을 지켜야 하는 하늘에서의 하루는 지상보다 길고 치열하다. 인천을 출발해 비엔나를 거쳐 프랑크푸르트까지 11,000km.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17시간. 마침내 최종 목적지 독일 프랑크푸르트다. 인천으로 향하는 길. 키르기즈스탄을 지날 때쯤 새하얀 비행운이 푸른 하늘을 가르고 소리 없는 에어쇼가 펼쳐진다. 잠시 후 조종석 밖으로 경이로운 대자연이 펼쳐진다. 해발 7,000m급 고봉들이 줄을 잇는 만년설의 텐산 산맥이 압도적이다. Tower, wind 340 degrees 17 knot, 1833 left, here today. 02 land, 1833 left, 분해 53. Okay, clear down. Okay, to the right. Okay, to the right. Set speed. Minimums. 200. 100, 50, 40, 30, 20, 10. Speed back up. Reverse. 인천공항을 출발해 유럽을 날아 다시 인천까지. 총 비행거리 21,176km. 25시간의 긴 여정이 막을 내린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온 하늘의 여왕. 747의 귀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됐습니다. 전 세계의 상공을 누빈 1,570억 대의 747. 그중 우리나라에 들어온 747은 109대에 이른다.
그 거대한 궤적의 시작. 첫 번째 747의 이름은 바로 비약호다. 해당 항공기는 저희가 73년 5월에 HL7410이라는 기본으로 도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81년에 저희가 매각을 했다가 82년에 다시 재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에 매각을 했는데요. 기증을 해주셔서 저희가 747 첫 비행기로서 제주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비행을 마친 정문식 기장이 제주를 찾았다. 안녕하십니까, 기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747을 15년 동안 비행한 전직 기장, 대선배와의 만남이다. 두 사람이 함께 제주를 찾은 이유는 대한민국 하늘길의 전설이 된 비약호를 대면하기 위해서다. 비약호 도입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했고 아시아 신생 항공사의 반란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선 747이 반드시 필요했고 미래를 건 승부수를 던져야 했다. 그리고 1973년 비약호가 처음 대한의 상공을 날아올랐다. 지금 오래간만에 18년 만이죠. 이 비행기를 보게 되니까 옛날 생각이 나죠. 이 비행기로 지금 비행을 해도 무색하지 않겠다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김포에서 내려올 때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 항공기 자체를 보니까 흥분이 되고 또 내가 과연 18년 전에 저 비행기를 몰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반가움이 몰려왔죠. 개인적으로도 제일 멋진 일과 그래요. 여왕답죠. 네. 전보 제트라는 별칭을 얻으며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747. 지난 반세기 하늘을 수놓은 747의 궤적 속엔 물자와 문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대륙과 대륙을 이어 세계와 사람을 연결한 747. 나는 하늘의 여왕이다.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 하면은 자연스럽게 747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앞쪽이 좀 더 위로 나와 있고 뒤로 이렇게 싹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양이 굉장히 아이코닉한 면이 있는 것 같고. Oh, I will miss the 747. I think a lot of people do because it's one of the few commercial airliners that still commands a little presence when it flies overhead. You know, it's got a certain sound. Those four engines make it sound a little different from any other plane. And when you look at it, it's different. You know, it still is the queen of the skies. 나에게 747이란 약 20년 동안 여러 비행 조건이나 생소한 공항을 같이 비행하면서 동고동락한 든든한 보시자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747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겠지만 후대에게는 클래식 레전드로 좀 기억이 됐으면 합니다. 747아 처음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고 많은 선배님들한테 혼도 많이 났었다. 하지만은 너로 인해서 내가 실력도 키웠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진정한 정비사로 되게끔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잘 지내자. 고맙다.